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과정인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각 단계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그리고 기획이 나면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계획 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잘 되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행이 다 되면 당연히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나 그 다음에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순환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획과 그 다음에 실행이 서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평가가 어떤 설계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네 가지가 서로에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순환적 상호작용을 이제 맺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획이란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전반적인 틀을 위한 커다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사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밑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이것이 이제 기본 틀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기본 방향이 설정하는 이 단계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적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어떤 팀들이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막 자유롭게 나누는 거죠. 이러한 어떤 브레이밍스토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이제 의견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을 이제 선정을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의 단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기획을 하나로 이제 정해져서 기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이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적인 수행 계획 수립과 또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첫 단계로 이제 전반적인 수행 계획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은 이제 가족학 이론과 이제 교육 대상자의 요구도에 기초를 해가지고 각 프로그램에 목적하는 성과를 잘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성장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설계 시에 네 가지 차원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차원의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대상 가족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기대, 그들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둘째는 대상 가족의 이제 욕구, 기대, 강점에 부응하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이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은 계획과 설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실시, 그리고 평가, 그리고 나면 이제 수정하고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는 이제 그 철학적인 주제라든가 요구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족의 형태, 가족의 어떤 특징, 그리고 가족생활 주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배경과 필요성을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목표와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시 시간까지 이루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실행 단계가 일어나서 이제 또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 조사,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사후의 검사도 있을 수 있고, 실현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다 걸치면은 이제 이것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또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획 단계로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수행 계획을 세울 때 우선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될 때 지역사회 어떤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는 농업을 하는 농촌이나 어업을 하거나 도시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화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어떤 문화의 특성에 따라 그 지방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문화 특성에 대해서 점검표를 보면 이 세 가지로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학적 맥락, 또 아동에 대한 관점,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학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인구 분포라던가 또 사회 경제적인 위치라던가 종교적인 지향이라던가 또 연령과 그리고 인종차별과 이제 차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아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동 가치나 아동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그 관점을 확인해야 되고요. 대인관계일 때는 이제 갈등에 다루는 법이라던가 또 타인과의 문제 공유, 함께 일하는 방식, 성에 대한 관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 계획을 세울 때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그램 기획과 가능성, 그리고 기획 유형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이 기획 유통을 좀 더 좀 살펴보면, 욕구 중심의 기획, 또 문제 해결에 대한 기획, 자원 활용에 대한 기획, 참여에 대한 기획, 이런 그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렇게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이 이제 최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접목해야 되고 서로 이제 상호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의 개입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기업 방법이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여도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또 혹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받아왔는지, 또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프로그램 이제 개발과 시행을 할 때, 과연 여기에 이제 이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이 있는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것은 무엇인지, 또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기관 내에 이제 승인의 획득은 어떤 건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됐는데 결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비용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이 획득이 될 수 있는지 비용 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꼭 다각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이제 근거 이론도 검토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준비해야 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한 과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단계 보면 요구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이제 계획의 가장 첫 단계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일어나기 위한 기대, 그
또 변화, 이런 인식을 좀 파악하고 이제 다음 단계인 교육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이제 효과의 참여도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계획할 때 요구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지역의 어떤 자산 조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구의 이제 종류를 좀 보게 되면 지각적인 요구, 교육적인 요구, 미래에 대한 요구, 발달적 요구에 대한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지각된 요구는 잠재적 학습자가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제 기준을 제공했던 어떤 일반적인 주제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요구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그 기준을 제공하면서 필요성과 지지, 그리고 정보 인지 정도, 시간에 대한 욕구, 이런 이제 교육 방법들도 욕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각된 요구는 매우 개인적이고 이제 가족생활 교육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각된 요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향도 있겠지만 일부 내용이나 방법 교육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요구가 맞지 않으면 교육 대상자의 프로그램이 가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자의 욕구입니다. 학습자 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으로서 그 집단이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육 이제 교육 담당자가 부모가 이제 유아의 성폭력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아동의 건강과 성장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 교육자의 욕구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요구 조사의 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벨라의 3단계가 있습니다. 질문의 단계, 학습의 단계, 관찰의 단계 이런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적절한데 1단계에서는 이제 관찰하고 또 인터뷰하고 포커스 집단이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획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계획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단계에는 이제 교육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서 학습의 단계를 가지게 되죠. 3단계에서는 수동적 관찰자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 활용도, 요구도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 특징과 좀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이제 질문과 2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3단계에서는 이제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의 질문은 탐색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참여자에 대한 연령이라든가 또 어떤 주제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질문 과정에는 집단의 지각된 요구의 측정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 대상자들이 또 아니면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은가? 또 요구 분석의 매우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방법으로는 뭐 직접 관찰을 하거나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간접 증거를 모으거나 이제 포커스 집단을 이용해서 한다던가 해서 이런 요구도 조사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방법이겠죠. 그래서 교육자가 이제 문화와 이제 연령 집단에 대해서 문헌 고찰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것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편견 없이 통찰과 이해를 위해서 연구 과정임을 이제 2단계에서 하게 되고 3단계는 수동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제 준거 집단의 가치와 문화, 그들의 삶에서에 대한 요구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관찰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요구조 조사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벨라 연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금 보면은 질문법이나 면접, 관찰법, 사례 연구, 포커스 집단으로 이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손쉽게 이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어떤 다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떤 이제 구조화된 이게 질문이니까 당연히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질문 구조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의 관점에 개입해서 연구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연구자가 무엇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문항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반응의 범주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대입되거나 모든 가능한 응답을 다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 연구자의 관점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좀 보면은 이제 같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은 한계가 있고 이제 구체화적인 구조화된 그런 이야기들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은 얼굴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이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응답자의 어떤 반응이나 해석에 따라서 연구자의 가치나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대표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을 좀 보면 이제 응답자가 보고한 내용과 실제 행동 간에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든가 이제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굉장히 매우 이렇게 적절하게 응답하는 거하고는 또 이런 실체간에 좀 차이가 있구나 하고 이제 보완은 하지만 실제로 관찰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찰법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들을 가족생활 교육의 대상자나 기관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중요할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사례 연구는 이제 주로 면접이나 참여 관찰 또는 기존의 심층적인 기록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어떤 특정 사례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포커스 집단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뭐 상품이나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떤 질적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제 소규모 이제 구성원들이 뭐 5명에서 6명이 자유롭게 참석해서 막 이야기를 상호작용을 하고 집단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질문도 하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참여 관찰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빨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자료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게 막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통제가 어렵고 이제 정보량이 많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훈련된 관찰자와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상을 선정할 때 이제 지식 제공의 목적일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의 이질적인 집단이 좀 효과적이고요. 집단 간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한 가정일 경우에는 직업과 교육 정도 등에 대한 동질 집단의 경우가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 가족이 이제 대상일 경우에는 가족생활 주기라든가 가족의 형태, 가족의 어떤 특정 상황, 또 연령, 직업, 이런 사회적 계층 등의 이제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의 형태를 봤을 때 그 대상이 이혼한 어떠한 가족의 이제 부모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모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필요한 주체로서는
이제 외부 기관의 필요와 요구,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지도자, 이제 실무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제 일반 집단과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집단이 이렇게 단계로 내려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일반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일반 구체적인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특수 학급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특수 학급의 이제 전체를 조금 더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 집단을 걸러내는 거예요. 문제에 노출된 그런 인구 집단. 그래서 특수 학급의 이제 전체 집단에서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따돌림만 경험한 학생. 그래서 이만한 큰 데에서 이제 요만한 이제 좀 한번 걸러져서 따돌림을 경험한. 그리고 이제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에 노출되어서 신청 프로그램의 해결 대상으로 삼은 인구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돌림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학생들만 또 이제 추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집단 중에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 내가 이 집단을 모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의를 한 학생들 한해서만 또 몇 명이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집단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큰 어떤 집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기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집단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서 대상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목적과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목적과 목표는 비슷비슷한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먼저 보면,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가시화하고 평가 기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제 수행 후 나타나고 있는 기대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의 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목표보다는 분명히 정교하고 효과적인 경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개념이라고 거시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이 이제 더 큰 거시적인 내용이고 목표는 그보다 좀 작은 그래서 포괄적이고 바라는 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진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지향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과 설립 목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에서. 목표는 아까 그 목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작은 미시적인 내용인데 목표는 예견된 목적으로 활동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최종 기대되는 상태나 행동을 말하고 목표는 이제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라는 거는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제 근거 자료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 차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수정이나 기초 자료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고려해야 될 목표 설정 시 고려돼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구체성과 명료성입니다.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보다는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구체적이니까 이제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이것이 이제 또 평가 기준이 되니까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목표가 이제 도달하기 어려우면은 그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지향성, 변화 가능성.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람이나 이제 변화 줄 것인가에 대한 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목표 설정 시 이제 고려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목표 진술에는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변화의 내용과 정도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예시를 조금 보면은 재혼 부부들이 하는 거는 누가, 재혼에 대한 준비성을 하는 것은 무엇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성원이 누군지 또 무엇을 응집성과 적응성을 어떻게 증진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목적이 비행 청소년들이 이 집단 활동을 통해 자존감 및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목적이 되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성장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목표. 세 번째의 그 목표는 자신의 특성과 장래의 희망에 따라 진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존감 형상,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될 수 있고 회기별로 들어갔을 때 이 회기별의 작은 어떤 목표, 작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성정 시 고려에 대한 상황은 한목적성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고려, 포괄성, 그리고 실용성, 현실성, 지역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목적성은 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이 목표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서비스 대상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상에 대한 흥미 그리고 능력 수준 등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 프로그램이 이 능력에 맞는지 또 흥미는 이룰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포괄성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연관지어서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한 가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목표와 관련되어서 동시에 활동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구성해야 되고, 실용성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가능해야 되죠. 실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거나 사회문화적인 현실성이나 지역적인 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실용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현실성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 내용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기술이나 지적 능력의 제공과 동시에 학습자의 태도나 인식 등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교육 내용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새로운 지식을 꼭 참고해야 되죠. 그리고 지도 가능성은 검토돼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습자의 능력이라든가 시설 설비,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시설을 뒷받침할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마땅하지 않으면 이것에 아무 무용지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와 이제 어떤 것을 지칭한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을 때 이제 또 어떤 지역에서 조금 더 낮은 그 4년제가 아니라 2년제 이거 했을 때 여기서의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과 이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열등감이 있다고 하면 이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 S대하고의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에 있는 이 대학과 같은 공부의 열등이나 진로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그 주제는 같을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져서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중고의 틀을 좀 보면은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선정한 내용에 계속적인 흐르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기성이 좀 있어야 되고 중요한 이제 교육 내용 프로그램이 각 회기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되고 학습자가 최대한 내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열성이라는 건 프로그램의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먼저 학습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다음 내용과 수준이 보다 높아지도록 그래서 점점 이렇게 높아지도록 그래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친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교육 내용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통합성이라는 건 이제 주제들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서 이제 보일지라도 이제 각 비슷한 걸로 보일지라도 각 주제에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전체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 지역과 대상의 요구에 적절하게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단계를 보면 이제 1단계는 요구도 조사 그리고 주제 영역을 잡아야 되고 2단계에는 1단계에서 선정된 이 주제에 대해서 교육에 필요한 대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3단계는 이제 기본 안에 있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과 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검색 자료를 모아야 되고 4단계에는 기본 안에 포함된 세부 주제에 일치하는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5단계는 이제 프로그램 목표를 진술해야 되고 6단계에는 이제 이런 주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배경을 조금 진술해야 됩니다. 또 7단계는 하위 영역을 진술해야 되고 8단계는 이 하위 영역에서도 일치되는 세부 주제를 정하고 이전 3단계에서 설정했던 어떤 세부 주제의 비교적 주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9단계에서는 이제 교육 대상자에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세부 주제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다시 논의해야 되고 10단계에서는 하위 목표에 맞추어서 세부 주제를 명시하고 어떤 학습 활동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11단계에는 이제 회기별 계획안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이 회기별 계획 안에서 세부 목표와 또 주제를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걸쳐서 회의하고 또 그 세부 주제에 맞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또 대상과 맞는지 또 이 현실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용에 대한 부분과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입부를 조금 보면요. 이제 결혼 향상 프로그램의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진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제 불만스러운 어떤 영역을 파악하고 현재 관계를 진단하고 왜 불만스러운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계획 수립은 진단을 바탕으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판단하여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에 대한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나 또 기술을 적용하고 이제 이 도입 부분에서 참여자의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고 미래 계획과 수립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부분에 이런 세 가지 이제 기술과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집단 구성 계획 및 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로 집단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가족생활교육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집단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위해서 교육 목적에 따라서는 지지 집단, 또 교육 집단, 과제 집단, 거주 집단, 인터넷 집단 등을 이제 따라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집단 역학 기반에서 이제 집단의 크기나 이제 계획, 활동 방법의 수립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계획에는 이제
경험적인 학습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학습 집단의 과정에서 다양한 과업 성취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보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가정하에 기초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앞에 서고 상상보다는 실제로 행하는 학습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변화, 집단에서의 역동적인 과정,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학습의 집단 과정으로서 볼 수 있고, 또 가족생활 교육은 개인과 관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 내용의 방법의 선택으로는 이제 활동 내용의 구성으로 먼저 살펴보면, 활동 내용이 어울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되고, 참가자의 어떤 주체성, 그리고 자주 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부분,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내용 다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의법, 반문법, 토익법, 이렇게 실습법 등이 있고,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어디서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인가, 탐사 활동, 유적지 탐방, 학술 조사 활동,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안전 구조 활동, 그래서 대피호나 훈련, 대피 방어 훈련 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재구호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공학 매체 활동은 이제 영화라든가 TV, 컴퓨터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에서는 1회기는 1년에 이제 한 번 하는 회기죠. 그래서 도입하고 활동하고 마무리 각 단계 이루어지고, 2회기 이상이 이루어질 경우는 회기별로 이제 다른 주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예산까지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운영이 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재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성부라든가 서울시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런 어떤 정부기관에서 하는 공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또 프로그램 계획,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 평가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우리가 연대문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수업 방법이 바뀌게 되면 이제 카톡방을 이용해서 또 이용을 해서 이제 알림을 하고 또 공지사항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